네, 여기서부터는 제가 말로 직접 설명을 할 건데요. 이게 지금 녹음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말로 하려니까 좀 버벅대기도 하고 단어가 잘못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첫 영상이다 보니까 조금 어설플 수 있는데 그냥 가볍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이는 다리가 삼성천이고 그 삼성천 옆으로 초록 색깔 건물 공사 중인 게 보이죠? 여기가 204동이에요. 아마도 전매가 풀리면은 204동이 가장 많이 찾지 않을까 싶어요. 앞에 다 트여 있기도 하고 막혀 있는 게 없다 보니까요. 그 뒤로 하얀 색깔 공사 중인 건물 같은 경우는 205동이에요. 204동이랑 205동 사이에 동간격 좀 느껴지시나요? 제가 최근에 갔다 온 도마동에 있는 포레나를 갔다 왔는데 동간격이 상당히 좀 아쉬웠거든요. 근데 거길 보고 여기를 보니까 동간격이 정말 메리트가 있다 생각이 들었어요. 저기 보이는 파란 색깔 건물이 206동이고요. 206동을 기점으로 뒤편에는 1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2단지는 전부 8사고 1단지는 전부 5구고 이 5구에 두 개, 105동, 106동은 임대동이 껴 있어요. 아직은 1단지는 조금 지어져 있는 게 많이 보이진 않더라고요. 제가 자세한 거는 동호수 배치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동호수 배치도를 보면요. 204, 205, 206 이렇게 동간격이 가장 넓은 이 세 가지 동이 삼청천뷰를 끼고 있고 그 왼편으로 201, 202, 203동이 있는데 시옷자 모양으로 꺾여 있죠. 그래도 이제 둔곳 같은 경우에는 다 웬만하면 남향으로 빼려고 노력을 한 게 보이기는 해요. 이제 가장 메리트 있고 로얄동이 어디일까 제가 봤더니 204동 같은 경우에는 전체 라인이 막힘이 없어서 전부 선호할 것 같고 205동이랑 206동은 3호, 5호 라인을 선호할 것 같더라고요. 1, 2라인도 뷰가 나오긴 할 텐데 저층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층수가 올라가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로얄동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좀 세분해서 보는 거고 모두 내가 살고 있는 집은 다 로얄층이고 로얄동이에요. 1단지 보면은 104동 67라인이 로얄일 것 같네요. 모구 중에서는. 제가 자꾸 이렇게 천이 보이는 곳, 천뷰를 자꾸 강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별거 아니어도 그런 게 좀 나중에 크게 중요하더라고요. 학교가 바로 앞에 있으면은 학세권, 특히 초품화 이렇게 단어를 만들어서 유행어처럼 부동산에서 쓰일 정도로 사람들이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슬세권, 뭐 슬리퍼 신고 마트 갈 수 있니 없니? 또는 지하철 있으니까 역세권. 요즘에도 좋은 게 뭐 공원이 있으면 파크뷰, 아니면 뒤에 산이 있으면 산뷰, 산세권. 이런 단어들이 좀 그 집값을 좌지우지하는 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데 있어서도 그게 지표로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동호수 배치도를 보면 될 것 같고 뭐 출입구 개수 이런 거는 다 사진 보면 보이니까 다음으로는 둔곡지구 서원이 다음에 호재 이제 여기가 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게 된 만큼 여기에 프리미엄이 얼마 정도 붙을까가 가장 궁금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둔곡지구가 아직은 전매 전이에요. 이번 연도 5월 9일에 전매가 해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총알을 준비했다가 매수를 하려고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예상하는 프리미엄을 영상 끝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사진이 거점지구 이용 계획도인데요. 요약해서 말하면은 국책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나라에서 돈을 쏟아부어서 여기를 조금 키워보겠다. 전 이걸 보고 좀 세종이란 느낌 비슷하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여기 중이용 가속기 회사 들어온다고 여기가 많이 뛸 거래요, 집값이. 네, 뭐 그런 것도 없잖아 있겠죠? 왜냐면 여기에 회사가 많이 들어오고 또 그냥 회사가 아니라 조금 고소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수요층이 형성이 된다고 하면은 여기 땅값은 당연히 오를 거예요. 어떤 땅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느냐도 굉장히 큰 척도잖아요? 여기가 아무리 좋은 땅이라고 해도 정말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곳이 땅값이 엄청 치솟을 수는 없는 거니까. 저는 그런 것보다는 여기가 심리가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대전에서 분양권이 되게 핫해가지고 여기가 결국엔 투기결지구가 지정이 됐어요. 지정된 이후에 거래를 할 수 있는 분양권이 없어요. 갑일불, 숭어리, 용문 이런 대상은 많이 남아있는데 그럼 뭐해요? 전매를 할 수가 없는데.
전매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가능한 단지가 중국지구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큰 매수 심리가 흔들리지 않을까. 프리미엄을 예상하는 것에서 가장 첫 번째로 따지는 게 분양가, 그리고 주변 시세. 그 두 가지의 차익을 우리가 프리미엄을 예상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중곡지구 분양권 옆에 유성 대광 로제비앙 분양권이 있는데 여기 제가 가격을 보니까 프리미엄이 1억 1천에서 1억 3천 정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뭐 취득세나 이런 거 여기저기 다 합하면은 5억 정도 형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도 아직 입주는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저기 따졌을 때 중국지구가 여기 대광보다는 조금 더 낫단 말이에요. 저는 당연히 명의 변경이 가능한 5월 9일 시점에서는 여기 프리미엄이 적어도 대광보다는 높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근데 그렇게 해도 5억인데 지금 대전에서 신축 아파트 5억으로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신축 아파트가 오르는 속도가 조금 많이 빨라요. 특히 분양권은 구축 아파트보다는 프리미엄 붙는 속도가 빠르단 말이에요. 저는 기본 스타트가 프리미엄이 2억에서는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이 조금 돼요. 그리고 매도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생각을 좀 해보면 대전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된 이후로는 추첨제가 없어요. 청약이 가점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재당첨 제한이 있어요. 더 이상은 로또 청약, 로또 당첨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자기들이 쥐고 있는 게 마지막 패다 보니까 그렇게 급하게 막 불 끄듯이 물건을 내놓을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사겠다는 사람들도 더 이상 분양권을 매수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여기를 분명 노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상충하면서 원래 이 중국지구가 가져야 되는 프리미엄보다는 더 높게 형성이 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기존에 이거 말고도 더 분양이 열리고 가능했더라면은 여기가 그렇게까지 붙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이런 저런 이유들 말고도 더 좀 요리조리 있게 설명을 하고 싶었는데 이게 첫 영상이고 편집하는데 생각보다 너무 힘들고 오래 걸렸어요. 제가 서한이다음을 1편으로 우미린 2편을 올릴 건데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